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10월 14일, 시험과 더불어서 이번 주 한 주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지수는 코스피가 2623포인트로 끝났고요. 코스닥은 이제 770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1%대의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. 코스닥은 오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? 2차전지와 바이오,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지수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간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동행하면서 진행이 됐던 게 좀 특징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죠. 9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는 3,8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비하면은 여전히 수급은 굉장히 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에 따라서 어느 순간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무언가 이 도화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이 메이저 수급들이 빈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그 부분들이 어떤 트리거로서 작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법상 세법상으로는 금투세 부분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.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제가 비교 차트를 좀 올려오는 거거든요. 검은색 검은색 선이 라인이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고요. 그리고 캔들로 보이는 게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추이입니다.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 아웃퍼폼한 하루였습니다. 이게 얼마만인가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안에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155만 주 가량 매도를 했고요.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22만 3천 주 가량 순매수를 함으로써 확실히 외국인의 눈에는 HBM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상승분, 그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, 이 소부상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도 그냥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
HBM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장중에 한 4만 원가량도 4만 그쵸? 네, 주가상으로 이제 4만 원가량에 근접하는 주가 상승 추이를 보여줬었고, PSK 홀딩스,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고요. 테크잉의 상승 흐름들, 그리고 DI, 한미반도체까지 HBM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온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동시간대에 열리는 해외 증시는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오늘 일본은 휴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같이 열렸던 시장이 대만, 그 다음에 상해, 이제 항생을 볼 수가 있는데, 상해가 오늘 2%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항생은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. 0.75%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주말 동안에 부양책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들, 그 다음에 중국의 PPI, CPI 쇼크에도 시장의 기대감들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. 뭐 여전히 중국 정부, 중국 당국, 뭐 공산당의 정말 인해 전술, 엄청난 돈 살포를 기대를 하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중국 증시를 지배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는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. 한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지표 부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립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라고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 하더라도 계속 유동성 공급을 시장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면 이 밸류는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살포를 하는 요 정책과 더불어서 정말로 경기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양새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래서 뭐 한간에는 중화권 증시의 강세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수급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케이스도 좀 있는데, 사실 저는 거기에는 100% 동의를 못 하고요.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나라 1, 2위 수출입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그냥 0.5%씩 금리들을 내려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뭔가 이제 이 시그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득이면 득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상해와 상생의 주가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와 더불어서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가 좀 있었다면 전력기기 여전히 죽지 않습니다. 네, 겨울이 없어요. 전력기기 LS 일렉트릭, 효성중공업, 그 다음에 재룡전기, 현대 HD 현대일렉트릭을 기준으로 한 전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.
이러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에너지부죠. 10월 3일 날 발표를 했던 내용들인데 15억 달러 규모,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2조 원 정도 되겠죠.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모멘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아마 개별적인 차트 흐름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7월 달에 고점 부근 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외인들의 수급 부분들이 다시 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로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시세의 분출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안 좋았던 섹터들 중에서는 일단은 뭐 2차원지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. 로보택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11시에 발표가 됐습니다.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규모는 아니죠.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, 금요일날 장에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흐름은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상황들인데, 일단은 LG엔솔이 마이너스 1.2%, 삼성 SDI가 3.75%, 그 다음에 양극재 대표주들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, 그 다음에 첨가제 관련된 대주전자재료, 나노신소재, 제이유, 그 다음에 개별 성격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엔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%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. 뭐 실적 시즌에 들어서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나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죠.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던 실적 그 이상의 스트릿 컨센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단기에 빠르게 좀 반등을 했었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2차원지 소재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장기적인 시각은 제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2차원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한번 업데이트하는 컨텐츠를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뭐 오늘 시황은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, 그리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뭐 이번 주의 일정들을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국내 이슈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마 해외의 일정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내일이죠. 노보노디스크 비만약 위고비가 이제 국내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 쪽에서 비만과 관련된 섹터군들의 강세가 상당히 지금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,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세론 쪽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아마 오늘 일부 종목군들은 좀 밀렸던 것 같은데, 그쵸? 블루 엠텍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7% 정도?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대부분 위고비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주가에 대한 눌림이 형성이 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화요일날 밤에는 골드만삭스, 시티그룹, BOA 실적 예정이 되어 있죠. 오늘 같은 경우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어요. KB금융, 하나금융, 우리금융.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밸류업 관련된 ETF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 4일이면 출시가 되죠. 거기에 설정된 자금만 한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목표치를 공개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고,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미국의 금융주들이
실적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어닝이 좋았어요. 네,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왔습니다. 그에 따른 기대감들,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,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려면 이제 골드만삭스, 시티그룹, BOA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수요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수출입 물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ASML. 이 ASML과 이 TSMC의 실적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엄청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일단은 앞서서도 시황을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엄청난 매도 공세를 펼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물 공백이, 그러니까 빈집이죠.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상당히 좀 많아요. 그래서 그 트리거가 ASM과 TSMC를 통해서 나와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것도 크게 들어오는 거지만 상승의 폭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트리거 역할을 요 ASML과 TSMC가 해줄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일정이 잡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7일날 같은 경우는 ECB 기준금리, 그 다음에 9월 소매 판매, 그 다음에 이제 나토 국방장관 회의입니다. 이때 이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,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는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, 인스피온이 신규 상장. 수요일과 목요일날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좀 대어들이 예정이 돼 있기는 해요. 네,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. K뱅크, 지금 16일까지 수요 예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K뱅크가 LG엔솔 이후에 최대의 IPO 대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네임밸류가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. 요런 이제 좀 이슈와 규모 면에서 좀 신경 써서 좀 볼 수 있는 신규 상장주는 이번 주보다는 이제 차후에 좀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18일날 3분기 GDP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때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설령 GDP가 좀 약세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빠진 만큼 중국의 정책 강도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일정입니다.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옵션 만기 미국에, 그 다음에 이제 9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멕스와 P&G의 실적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거를 수 없는 그러한 일정들과 10월 14일에 시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,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의 평가들이 10월 달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했겠지만 제가 이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 동안에 추세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이 곰투세의 지연, 지난주에는 지난주까지 결정하겠다, 요번 주에는 또 요번 주까지 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, 여러분들? 네, 불확실성입니다. 네. 그리고 전체 큰 줄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이 아직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 역시도 조금은 좀 풀릴 수 있을 만한 그 시차가 굉장히 좀 불분명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좀 단기간 좀 보유를 하려고
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의 뭐 기본적인 체력을 믿고 매수를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당일 막 이슈에 의해서 막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서 항상 계좌 관리, 안전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해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